상요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CEO 넥스코어테크의 대표 이서준은 또 한 명의 비서를 해고했다. 2달 만에 벌써 3번째였다. 넥스코어테크의 직원들은 복도를 지나며 그가 단순히 여자들을 곁에 두지 못하는 거라고 수군거렸다. 분명 게이일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여자들이 조금만 가까이 와도 질색하는 거 봤어? 여자랑은 스킨십 자체를 혐오하잖아. 그리고 그 말은 사실처럼 보였다. 32세의 이서준 대표가 여자친구와 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목격된 적이 없었다. 회사 파티에서도 여직원들과의 가벼운 인사조차 피했다. 그는 모든 여성과 안전거리를 유지했다. 만약 어떤 비서가 감히 그 거리를 좁히려 들면 그는 마치 눈앞에 재앙이라도 닥친 듯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트라우마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의 IT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넥스코어테크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다. 연 매출 500억 원을 넘기며 서준은 혁신과 강박적인 완벽주의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했다. 초강력 태블릿, 스마트폰용 인공지능 케이스, 최첨단 무선 충전기까지 그의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에는 완벽함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끝없는 소문을 낳는 미스터리였고 소문은 하나같이 잔인했다. 화요일 아침 서준은 단호한 걸음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검은 얼룩이 금요일에 일본 투자자들에게 발표할 분기별 재무보고서를 더럽히고 있었다. 그의 길고 가는 손가락이 잘 닦인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다. 그는 무질서, 더러움, 제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을 혐오했다. 미화팀. 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메마르게 울려 퍼졌다. 회의서. 지금 바로. 박민선은 10분 만에 도착해 파란색 회사 앞침에 초조하게 손을 문질렀다. 28세, 그녀는 이미 13개의 다른 직장을 전전했고 모두 미화 업무였다. 당뇨병을 앓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인천에 있는 작은 빌라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그녀에게 이 직장을 잃을 여유는 없었다. 밀린 고지서들은 밤마다 그녀를 잠 못 들게 하는 고통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그의 눈을 직접 쳐다보지 않으며 중얼거렸다. 이전 근무조가 깜빡하고 치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침묵. 그는 날카로운 손짓으로 말을 잘랐다. 강렬한 푸른 눈이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이라도 되는 듯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미화팀 직원들과는 달랐다. 질끈 묶은 포니테일 밖으로 빠져나온 갈색 곱슬머리, 인공조명 아래 부드럽게 빛나는 구릿빛 피부, 그리고 살균 처리된 사무실 분위기와 대조되는 은은한 비누 향기까지. 그녀에게는 그를 흥미롭게 하면서도 동시에 깊이 거슬리게 하는 진솔함이 있었다. 그가 아주 오래전, 어쩌면 영원히 잃어버린 자연스러움이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치우기 위해 다가갔지만 2년째 신어 달아빠진 구두굽이 왁스 칠된 바닥에 미끄러졌다. 그녀는 균형을 잡으려 허공에 팔을 휘저었지만 중력은 더 강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서준은 모든 것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았다. 자신의 의자를 향해 돌아가는 그녀의 몸, 놀라움에 동그래진 갈색 눈, 허우적거리는 팔, 그리고 일이 터졌다. 그녀의 엉덩이가 그의 다리에 그대로 부딪혔고 순식간에 박민선은 판교에서 가장 부유하고 미스터리한 남자의 무릎 위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지만 예상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근육은 굳었지만 여자가 우연히 닿았을 때 느끼던 습관적인 혐오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기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허벅지가 그의 다리를 누르는 곳에서부터, 그녀의 비누 향이 그의 감각을 침범하는 곳에서부터, 여성의 천이 그가 영원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깨우는 곳에서부터 짜릿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지난 3년, 그의 병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공황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자가 너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찾아오던 가슴의 압박감, 숨가쁨, 식은땀이 없었다. 대신 그는 욕망을 느꼈다. 순수하고 불타오르며 전혀 예상치 못한 욕망. 그의 몸은 너무나 오랜만이라 거의 잊고 있었던 방식으로 반응했다. 민서는 자신의 아래에서 부풀어 오르는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불이라도 붙은 듯 뛰어내렸다. 세상, 죄송합니다. 그녀의 갈색 눈이 더욱 커졌다.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방금 회사 전체에 게이라고 소문난 여직원을 사소한 이유로 해고하기로 유명한 남자의 무릎에 앉았던 것이다. 아무도 만지지 않고
회의에서 여직원과의 악수조차 피하는 그 남자 위에 서준은 벌떡 일어나 흐트러진 명품 이탈리아 정장을 거칠게 정돈했다. 그의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 애쓰며 혼돈에 빠져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렇게 오랫동안 스스로를 방어해왔는데 어떻게 몸이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었을까? 넥스코어테크 복도에서 직원들은 끊임없이 그에 대해 수군거렸다. 게이야, 확실해. 여자한테는 손끝 하나 안 되잖아. 여자라면 질색한데. 내 사촌이 예전에 대표님이랑 계약했던 회사에서 일했는데 여자 임원하고는 인사도 안 한다더라. 하지만 지금 이 회의실 희박한 공기 속에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맥박치고 있었다. 그는 흥분해 있었다. 정말로 육체적으로 아주 오랜만에 흥분했다. 서준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직도 다리에 스며든 민서의 온기가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의 몸의 반응은 전례가 없었고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기묘하게 해방감을 주었다. 마치 동면하던 자신의 일부가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끔찍하면서도 경이로웠다. 나가. 그가 명령했지만 목소리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쉬고 떨렸다. 민서는 유리벽에 부딪힐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표님. 월급에서 삭감하셔도 좋고 다른 부서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제발. 당장 나가.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해석할 수 없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행동에는 무언가 아주 이상한 점이 있었다. 분노도 혐오도 아니었다. 그것은 공황과 호기심이 뒤섞인 듯한 감정이었다. 마치 자신이 그가 급히 풀어야 할 퍼즐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그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깨운 것처럼. 못 들었나? 그가 흠잡을 데 없는 양복 아래 긴장된 어깨를 보이며 획 돌아섰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자 서준은 참고 있던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불규칙한 호흡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 단순한 우연한 접촉이 3년간의 집중치료, 2명의 정신과 의사, 엄청난 양의 항구울제도 해내지 못한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의 몸이 반응했다. 갈망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이후, 윤채린 이후로 그를 거의 완전히 파괴했던 그 악몽 이후 처음으로 여성의 접촉에서 쾌감을 느꼈다. 복도 저편에서 민서는 여전히 두근거리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벽에 기대어 방금 일어난 일을 되짚었다. 게이가 아니야. 그 깨달음이 맑은 하늘의 날벼락처럼 그녀에게 내리쳤다. 그 발견은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기 충격과도 같았다. 그의 푸른 눈에 서렸던 공황은 진짜였지만 그것은 분명 혐오나 반감이 아니었다. 훨씬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무언가였다. 그것은 순수한 두려운 욕망이었다. 마치 그 자신도 자신의 반응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부정해온 자신에 대해 무언가 발견한 사람처럼. 그리고 또 다른 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했다. 놀라움이 그녀를 덮치기 전 몇 초 동안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밀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의 다리 근육이 그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그 감각을 기억하려는 듯이 수축하는 것을 느꼈다. 마치 그 순간이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듯이. 한편 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 딸린 전용 화장실에 틀어박혀 창백한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고 있었다. 하지만 민서의 이미지가 끈질기게 떠올랐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서 빠져나온 검은 곱슬머리, 커피잔을 집으려 몸을 숙였을 때 드러난 섬세한 목선, 그리고 그의 몸에 닿았던 부드러운 여성의 온기. 오랫동안 내면이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난 느낌이었다. 3년 동안 심각한 불안 발작 없이 이성을 만질 수 없었던 서준은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다. 그는 그 감각을 간절히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 어떤 공황 발작보다도 그를 더 두렵게 했다.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마호가니 책상 위에 흩어진 개인 파일들을 냉혹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민서, 28세, 경기도립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 이전 13개 직장 모두 미화업체, 현재 월급 180만 원. 서준은 마치 해외 투자자들과의 수백억짜리 계약서를 분석하듯 그 서류의 모든 줄을 뜯어보았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고 모든 정보가 그가 맞춰야 할 퍼즐 조각이었다. 인천 출생, 이천에서 화훼와 채소를 재배하는 소농의 딸. 부모님은 살아계시지만 작은 농장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장애 판정 후 은퇴. 여동생 박민지, 25세, 다혈질 성격의 언니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하기로 유명. 전과 기록 없음, 신용불량 기록 없음.
잦은 이직에도 불구하고 직장 추천서는 항상 긍정적이었다. 그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10분 전 그녀의 새로운 고용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렸던 이유를 설명해주지 못했다. 마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인 것 같았고 어쩌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스모크 유리를 통해 그녀가 복돼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어떤 감각을 지우려는 듯 팔을 문지르고 있었다. 서준의 손가락 마디가 유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민서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움찔하며 단방향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갈색 눈은 마치 그의 강렬한 시선을 감지한 듯 정확히 그의 위치를 찾아냈다. 불가능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라도 있는 것처럼.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약간 왜곡되어 흘러나왔다. 민서는 마치 지뢰밭에 발을 들이는 사람처럼 들어왔다. 고용 계약서를 방패처럼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다. 그녀의 신발이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에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대표님,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컴퓨터 타이핑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워드 같은 기본적인 것만 조금 다룰 줄 압니다. 그는 가죽 의자를 천천히 돌렸다. 마치 포식자가 먹잇감을 연구하듯 타이핑하라고 고용한 게 아니야. 그녀는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무슨 일로? 서준은 정확한 움직임으로 일어나 계산된 발걸음으로 다가갔다. 민서는 물러서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종이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가장자리가 살짝 구겨졌다. 세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그는 멈췄다. 그녀의 은은한 비누 향을 다시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깝고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통제력을 잃지 않을 만큼 먼 거리였다. 그저께 나를 만졌지. 그는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낮고 사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붉은 기운이 단정한 블라우스 목선부터 귀까지 번졌다. 끔찍한 사고였어요. 저희 어머니를 걸고 맹세해요. 알아. 그는 갑자기 돌아서서 판교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파노라마 창가로 걸어갔다. 문제는 그 느낌이 좋았고 평소에 반응이 없었다는 거야.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행기 한 대가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사라지는 흰 꼬리를 남겼다. 도시는 일상을 이어갔지만 그 안에서 세상은 멈춘 것 같았다. 평소의 반응이 어떤데요? 그녀가 간신히 물었다. 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누구에게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위해 용기를 모으는 것 같았다. 말이 느리고 고통스럽게 나왔다. 심각한 호흡 곤란, 통제 불가능한 공황 발작, 식은땀, 떨림, 메스꺼움. 긴 침묵이 흘렀다. 여자가 나를 만지면 몸이 그냥 무너져 내렸어. 그거 심각하네요. 민서는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가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렸다. 죄송해요. 비웃으려던 게 아니었어요. 혹시 여자와 관련된 특별한 트라우마라도 있으세요? 서준의 입꼬리가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떨렸다. 월급 800만 원. 그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다. 근무 시간은 유동적. 내가 필요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정확히 해주면 돼. 그녀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다. 그건 제가 미화팀에서 벌던 돈의 거의 5배예요. 넌 지난 3년 동안 나를 만지고도 신경 발작을 일으키지 않은 첫 번째 여자야. 그가 말을 끊었다. 고백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내 성 정체성에 대한 악의적인 추측들에도 이제 진절머리가 나. 내 일은 그냥 가능한 한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녀는 생각에 잠겨 아래 십술을 깨물었다. 그 제안은 너무나 달콤해서 사실이 아닐 것 같았지만 그의 눈에는 말 뒤에 숨겨진 절박한 진심을 믿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만약 거절하면요? 서준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내일 아침 이 대화는 없었던 것처럼 미화팀으로 돌아가면 돼. 도시 반대편 한남동의 우아한 저택에서 한은숙 여사는 필요 이상으로 세게 오후에 커피를 젓고 있었다. 찻숟가락이 고급 도자기에 부딪히며 신경질적인 소리를 냈다. 내 아들이 청소부를 개인 비서로 고용했다지 뭐예요. 그녀는 옆 안락의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남편에게 투덜거렸다. 어떤 영악한 꽃뱀이 제대로 걸려든 게 틀림없어. 여보, 서준이는 다 큰 성인이고 똑똑한 남자요. 이 회장이 신문을 내리며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다. 성인이지만 상처받기 쉬운 상태라고요. 그 윤채린이라는 독사 같은 년한테 그런 일을 당한 후에 어떤 계산적인 여자든 우리 아들의 약한 마음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맹렬한 모성애적 의심으로 번뜩였다.
내가 직접 그 박민서라는 애를 만나서 의도를 파헤쳐 봐야겠어요. 다시 넥스코어테크 사무실. 민서는 굳은 살 박인 자신의 손과 잘 관리된 그의 부드러운 손을 번갈아 보았다. 받아들일게요. 그녀가 마침내 결심한 듯 턱을 들며 말했다. 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가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당신은 절대로 저와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서준은 웃었다. 정말로 웃었다. 깊고 진솔한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무거운 긴장을 깨뜨렸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가 중얼거리며 계약을 확정하는 악수를 위해 오른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손가락이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다. 오래된 두려움이 여전히 그들 사이에 끈질긴 유령처럼 맴돌고 있었다. 3년간의 조건화는 단 한 번의 명쾌한 순간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인내심 강한 어머니처럼 미소 지었다. 그의 푸른 눈에는 그녀를 깊이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기업가적인 강인함과 감정적인 연약함이 파괴적으로 뒤섞여 그녀 자신도 몰랐던 보호 본능을 일깨웠다. 괜찮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며 자신의 손을 내렸다. 천천히 시작하면 되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넥스코어테크에서는 이 기이한 채용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서준의 소액 주주이자 남몰래 그의 가장 큰 사업적 라이벌인 최민혁 이사는 입가에 번지는 비열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우리 대표님, 선택이 아주 흥미롭군. 그가 민서와 미화팀 동료였던 오수진에게 무심한 척 말했다. 청소부를 비서실에 앉히다니 이서준이 이성에 자라는 겉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필사적인가. 복은 가슴속에서 잡초처럼 자라나는 질투심에 사로잡힌 수진은 열렬히 동의했다. 걔 원래부터 계산적이었어요, 이사님. 같이 일할 때부터 박민서는 꿍꿍이가 있는 애라고 생각했어요. 최민혁은 이미 그 정보를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할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다. 8개월 전부터 그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쿠데타를 조용히 준비해왔다. 그리고 이제 대표의 감정적 불안정과 비이성적인 결정이라는 완벽한 명분을 손에 쥐었다. 그가 이것을 서준에게 불리하게 사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한편 방요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준은 18년산 스카치 위스키를 넉넉하게 따르며 그 초현실적인 하루를 정리하려 애썼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거의 정상적인 기분을 느꼈다. 마치 죽어서 묻혔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근본적인 일부가 감정적 혼수 상태에서 갑자기 깨어난 것 같았다. 박민서. 그 이름이 이상하지만 불쾌하지 않은 노래처럼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육체적 매력이라는 명백한 이유 외에도 그녀에게는 그를 매료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가 겪은 모든 일 이후 완전히 잃어버렸던 자연스러움, 자발성.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빛이었다. 어쩌면 그는 그날 밤 침실 창문을 통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일시적인 해결책 그 이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일주일 후 이사회 회의 도중 민서가 서준의 등에 손을 얹었을 때 넥스코어테크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녀는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마치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행동하고 모든 직원과 긴장된 거리를 두며 보이지 않는 유령과 끊임없이 싸우는 듯한 그의 모습에 지쳐 있었다. 그가 회의실을 가로질러 잊어버린 서류를 가지러 지나갈 때 그녀는 그저 팔을 뻗어 그의 경합골 사이에 손바닥을 부드럽게 얹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인 것처럼. 이거 잊으셨어요? 그녀는 그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뜨린 몽블랑 펜을 들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침묵은 즉각적이고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회의에 참석한 8명의 임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턱을 살짝 벌린 채 마치 성경적 기적이나 흉악 범죄를 목격한 것처럼 완전히 얼어붙었다. 서준은 흠잡을 데 없는 이탈리아 정장 아래 근육이 바이올린 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의 여성과의 신체 접촉에 대한 병적인 혐오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회사 내의 전설이었다. 한 번은 여성 임원에게서 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기업 시상식 수상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한 여자의 손이 자신의 등에 5초 동안이나 편안하게 머물도록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는 마치 모든 움직임이 계산된 것처럼 천천히 돌아섰다.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집어들고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고맙다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푸른 눈은 회의실의 다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무언가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감사, 놀라움, 그리고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온기가 뒤섞인 듯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가기도 전에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뭐 왔어? 만지게 뒀어. 말도 안 돼. 이 대표님 여자랑 닿는 거 질색하잖아. 세상에 혹시 나아지고 있는 걸까? 어쩌면 저 여자는 정말 특별한가 봐. 최민혁은 자신의 사무실 유리벽을 통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턱은 불만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저 여자가 자신의 치밀한 계획을 망치고 있었다. 그는 계획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훨씬 더 빨리 사흘 후, 비 오는 늦은 오후, 민서는 서준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형식적이고 거의 차갑게 들렸다. 내일은 좀 더 일찍 출근해줬으면 좋겠어. 새벽 5시 반까지. 그녀는 묻지 않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다음 날, 그가 정확히 6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30분 전부터 그곳에 있었다. 깊은 다크서클이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녀가 준비한 커피는 몇 미터 밖에서도 강렬한 카페인 향이 느껴질 정도로 진했다. 정확히 몇 시에 일어났어? 그가 컵 뒤로 하품을 숨기려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그녀는 충혈된 눈을 비볐다. 인천에서 오는 새벽 버스는 예측이 안 돼서요. 확실하게 하려고 3시 반에 집에서 나왔어요. 안 돼. 그 말이 그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단호하게 나왔다. 그렇게는 안 되겠어. 그는 그녀의 시선을 조심스럽게 피하며 불필요하게 책상 위 서류를 정리했다.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은 내 아파트에서 지내. 민서는 커피를 뿜을 뻔했다. 네, 뭐라고요? 게스트룸 있어. 그가 재빨리 설명했다. 말이 쏟아져 나왔다.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는 거야. 순수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효율성. 그녀는 팔짱을 끼고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를 띄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그는 마침내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의 푸른 눈에는 이상하고 연약한 무언가가 있었다. 정확히 그거야. 그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민서는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에는 그녀의 심장을 불편할 정도로 빠르게 뛰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그녀가 업무나 치료 이상의 방식으로 그에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그의 아파트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이었다. 방요의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듀플렉스 펜트하우스로 도시 전체를 180도로 조망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가구,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전문 레스토랑 수준의 주방. 민서는 평생 그렇게 세련된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마치 TV에 나오는 인테리어 프로그램에 들어온 것 같았다. 건물 헬스장은 새벽 5시에 열어 서준이 어깨에 스포츠 타월을 걸친 채 게스트룸 문가에 나타났다. 딱딱한 정장 대신 면 티셔츠와 운동 반바지를 입은 그는 더 젊고 더 다가가기 쉬우며 인간적으로 보였다. 콘도 헬스장은 올림픽 훈련센터처럼 위압적이었다. 민서는 완전히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느껴졌다. 특히 서준이 일본 투자자들과의 이사회 회의처럼 진지하고 정확하게 기구를 조절하고 운동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더욱 그랬다. 이건 벤치프레스야. 그가 패드가 깔린 벤치를 가리켰다. 10회씩 3세트. 나도 벤치프레스가 뭔지는 알거든요. 그녀가 가짜 짜증을 내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발을 들려고 했을 때 그 무게는 훈련되지 않은 그녀의 팔에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했다. 서준은 웃지도 어떤 우월감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정확하고 전문적인 움직임으로 무게를 조절했다. 다시 해봐. 이제 무게를 줄였으니까. 4번째 실패 후 그는 마침내 한숨을 쉬고 그녀 뒤에 섰다. 그의 손이 바 근처에 조심스럽게 맴돌았다. 안전을 위해 내가 잡아줄게. 넌 그냥 들기만 해. 민서는 그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가 등을 통해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조절된 숨결이 목 근처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그 불안한 근접성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번에는 한 세트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각 반복은 작지만 의미 있는 승리였다. 레그 프레스는 훨씬 더 민망한 경험이었다. 민서는 발판에 완전히 잘못된 자세로 발을 올렸고 무게를 밀려고 했을 때 무릎이 위험하게 옆으로 꺾일 뻔했다. 서준은 빠른 반사, 신경으로 그녀의 다리를 단단히 잡아 해부학적으로 올바른 위치로 이끌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의 피부에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단단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그는 즉시 손을 떼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한계와 반응을 조심스럽게 시험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그녀를 만지며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다 갑자기 대익이라도 한 듯 그는 손을 획 뺐다. 미안, 뭐가요? 그녀는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하며 미간을 찌푸렸다. 다치지 않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민서는 그가 그 후 자신의 손을 어떻게 쳐다보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마치 자신이 자발적으로 한 일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마치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고 누군가를 만지는 것이 그가 여전히 처리 중인 기적인 것처럼. 러닝머신에서 민서는 자신이 완전히 운동치료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발이 움직이는 표면에서 미끄러졌고 갑자기 위험하게 뒤로 넘어지고 있었다. 서준은 그녀가 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기 전에 인상적인 반사신경으로 반응했다. 그의 팔이 그녀를 단단히 감싸 안아 가슴으로 끌어당겼고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던 추락에서 그녀를 구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순간 동안 그들은 정확히 그 자세로 멈춰 있었다. 민서는 그의 심장이 등 뒤에서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근육은 긴장했지만 그는 그녀를 즉시 놓아주지 않았다. 마치 그의 일부가 그녀를 절대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걱정스러웠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돌아섰다. 그들의 얼굴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고 숨결이 섞였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는 그때 그녀를 놓아주었지만 민서는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팔을 가볍게 쥐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 마치 그의 일부가 정말로 그녀를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 순간이 끝나기에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듯이. 그날 밤 아파트의 아늑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인 말이었다. 네오 완전 잠수 탔잖아, 민서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임시로 우리 대표님 집에서 지내고 있어. 민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마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다. 그녀의 여동생 박민지였다. 반항적인 단발머리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하고 있었다. 민지야, 내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알아냈지. 그녀는 스스럼 없이 들어와 호화로운 아파트의 구석구석을 뜯어보았다. 언니가 언제부터 이런 궁전에서 살았어? 민서는 한숨을 쉬었다. 그 말투를 잘 알았다. 민지는 보호적이면서 동시에 불편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임시야, 그냥 일 때문에 편해서. 일이라고. 민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언제부터 청소부가 사장님이랑 같이 살아? 그 남자 모두가 말하는 그 미스터리한 게이 아니야? 게이 아니야, 민지야. 아, 물론 아니겠지. 그녀가 비꼬듯 웃었다. 그럼 나는 영국 여왕이게. 언니 너무 순진해. 부자 남자들은 항상 꿍꿍이가 있어. 넌 그 사람을 몰라. 그럼 언니는 알아? 민지가 팔짱을 꼈다. 하나만 말해봐. 키스했어. 민서의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다. 그럴 줄 알았어.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들어봐, 언니. 난 이 남자 못 믿겠어. 뭔가 심각한 걸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이 대화가 오가는 동안 도시 반대편 넥스코어테크의 유리 빌딩에서 최민혁 이사는 늦게까지 일하며 다음 수를 치밀하게 짜고 있었다. 만약 미묘한 방법으로 서준을 그 여자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다면 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터였다. 민지는 이서준이라는 사람을 더 잘 알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그녀는 관상용 식물 납품업체인 척 넥스코어테크에 나타났다. 그녀는 대표와 CEO 분 간의 미팅을 잡는 데 성공했다. 대표님, 그녀가 가짜 공소남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기업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플로라 가든의 박민지입니다. 서준은 그녀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민지는 그가 어떤 신체 접촉도 피하고 자신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귀세 대한 평판이 아주 좋습니다. 그녀는 그의 모든 반응을 관찰하며 거짓말을 했다. 혹시 제 언니 박민서를 아시나요? 여기서 미화팀에서 일하는데요. 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알고 있습니다. 유능한 직원이죠. 다행이네요. 민지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계산적이었다. 이 언니가 그러는데 최근에 승진시켜 주셨다고요. 정말 신임하시나 봐요. 신임합니다.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민지가 해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미팅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녀는 답보다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있었다. 그 남자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악의도 금전적인 이해관계도 아니었다. 그것은 취약함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두렵게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의 언니가 정말로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제 게임판에는 의심 많고 과잉보호하는 여동생이라는 새로운 말이 놓였다. 헬스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아늑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민서는 격렬한 운동으로 아직도 눈에 띄게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이탈리아 가죽 소파에 지친 듯 몸을 던졌고 서준은 곧장 아일랜드 식탁으로 가 차가운 물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가 물을 마시는 모습을 매혹적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을대가 매력적으로 움직였고 은은한 조명 아래 팔뚝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가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모든 방어벽을 마침내 내렸을 때 그 남자에게는 진정으로 매혹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서준 씨. 그가 즉시 마시던 것을 멈췄다. 물병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다. 아까 헬스장에서 왜 사과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무거워졌다. 그는 마치 입에서 나올 모든 단어를 신중하게 고를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과도하고 불필요한 조심성으로 화강감 상판에 물병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말해줘요. 정말 어떻게든 돕고 싶어요.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푸른 눈은 파노라마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판교의 야경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그 불빛들이 그가 곧 할 고백에 용기를 주는 것 같았다. 정확히 5년 전 그가 시작했다. 목소리는 마치 투자자들에게 기술 보고서를 읽는 것처럼 완전히 평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당시 회사 마케팅 이사였던 윤채린과 연인 관계였어. 민서는 숨 쉬는 것조차 조심하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가볍고 얽매이지 않는 관계였어. 저녁 먹고 영화 보고 가끔 주말을 같이 보내는 정도. 심각한 건 아니었지.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석 달쯤 지나자 그녀는 내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느니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느니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운명의 소울메이트라느니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 민서의 뱃속이 불편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내가 같은 감정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관계를 끝내려고 했을 때 그녀는 말 그대로 나를 집요하게 스토킹했어. 하루에 100통이 넘는 메시지를 보내고 새벽에 내 오피스텔 사무실 헬스장에 나타났지. 절망적으로 울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내가 자기를 버리면 죽어버리겠다고 했어. 서준은 눈을 뜨고 민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순전히 동정심, 죄책감, 그리고 그녀가 정말로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할까봐 두려워서 다시 만났어. 그리고 나서는요. 민서는 최악의 상황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짐작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6개월 후 그녀가 나를 완전히 통제하고 복종시켰을 때 그는 웃었지만 전혀 유머가 없는 소리였다. 우연히 그녀가 내 파트너인 최민혁과 몇 달 동안 뻔뻔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 서준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증거를 들이밀고 사진과 메시지를 보여주며 그녀와 대질했을 때 그녀는 완전히 판을 뒤집었어. 나를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개적으로 고소했지. 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폭행했고 그녀의 의사에 반해 억지로 만나게 했으며 내 경제력을 이용해 협박했다고 누구에게나 떠들고 다녔어. 민서는 혈관 속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형사 및 수백억 대의 민사 소송을 걸어서 내 직업적, 개인적 명성을 완전히 파괴하겠다고 협박했어. 지역 신문과 인터뷰까지 하면서 내 행동에 대한 거짓 이야기를 꾸며냈지. 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녀가 입을 다물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액수를 지불했어. 그리고 그 이후에 여자들에 대한 공황 반응이 생긴 거군요. 그래, 그는 자신의 손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내 몸이 마치 내가 또다시 억울하게 고소당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방어하는 것처럼 여자가 나를 만질 때마다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민서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럼 저는요, 서준 씨? 저랑 있을 땐 어때요?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파괴적으로 연약한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과 있을 땐 내 몸이 두려워하는 법을 완전히 잊어버려. 그녀는 정확히 한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아직도 항골제나 안정제 같은 거 먹어요. 3년째 약물 복합 치료를 받고 있지만 별 효과는 없어. 민서는 그를 즉시 만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옆 카운터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무릎이 거의 닿을락말락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침범했다. 저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서준 씨. 그건 나도 완벽하게 알아. 과학적인 실험 한번 해보는 건 어때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갈색 눈이 계산된 도전과 모성애적인 부드러움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명백한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흥미롭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실험? 내가 점진적이고 통제된 방식으로 당신을 만질 거예요. 그녀는 손을 들어 허공에 띄웠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멈추길 원할 때 정확히 말해주면 돼요. 부담 없이. 서두르지 말고. 서준은 눈에 띄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근육은 기타줄처럼 팽팽해졌지만 그는 조용한 확인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는 극도로 느리고 섬세하게 시작했다. 먼저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바로 위 가슴의 손가락 끝만 살짝 댔다.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참았지만 1mm도 움직이지 않았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녀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강렬하게 응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얇은 면 티셔츠 아래의 근육 긴장을 느끼며 그의 넓은 어깨로 손을 차분하게 옮겼다. 그런 다음 등 위로 단단하지만 섬세하게 마치 그 접촉이 현실적이고 안전하며 선의임을 그에게 물리적으로 상기시키려는 듯이. 숨은 제대로 쉬고 있어요. 그녀가 그의 근육이 점차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부드럽게 농담했다. 온 힘을 다해 노력 중이야. 그의 목소리는 쉬고 연약하게 나왔다. 민서는 격려하듯 미소 짓고는 그의 얼굴로 손을 올렸다. 손바닥이 그의 관자놀이를 무한한 섬세함으로 어루만졌고 엄지손가락이 그의 강인한 턱선을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는 눈을 감고 모든 미세한 접촉점에 완전히 집중했다. 그가 마침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가 그의 눈에서 본 것은 그녀 자신의 심장을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두려움도 공황도 긴장도 없었다. 오직 순수한 온기, 진실하고 압도적인 욕망만이 있었다. 당신은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치료제였어. 그가 사적인 속삭임처럼 고백했다. 저 서준 씨 많이 좋아해요.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내뱉었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다시 제대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가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인정했다. 당신이 정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법을 모르겠어.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부드럽게 끌어당겨 키스했다. 그것은 마치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서준은 그녀를 완전히 놀라게 한 절박한 긴급함으로 키스에 응답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허리를 찾아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마치 그녀가 언제라도 사라질 것처럼. 마침내 그들이 헤어졌을 때 둘 다 숨이 가빴고 입술은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가까웠다. 과학 실험은 대성공인 것 같네요. 그녀가 낮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서준은 웃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이마에 섬세하게 이마를 맞대고 눈을 감았다. 마치 그 순간을 영원히 기억에 새기려는 듯이. 나도 당신을 많이 좋아해. 민서 씨, 세 개의 단순한 단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저도 좋아해요. 그녀는 미소 짓고 다시 그에게 키스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이제 제가 더 대담한 실험을 생각해내기 전에 당신 침대로 데려가줘요. 그는 그제야 웃었다. 거칠고 진솔한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는 스스럼 없이 그녀를 안아들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서준은 약, 치료,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었다. 오직 그녀만을 생각했고 그녀만을 느꼈고 그녀만을 원했다. 한편 도시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그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최민혁 이사는 시내의 우아한 카페에서 한은숙 여사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어머님의 모성애적인 걱정은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여사님, 그가 가짜 진심으로 말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서준이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여사가 장갑 낀 손으로 테이블을 쳤다.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꿍꿍이 없이 대표 비서가 될 수는 없죠. 내 아들을 저런 모험가로부터 보호해야 해요. 모든 건 제게 맡겨주십시오. 최민혁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을 뜨게 할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다. 넥스코어테크의 유리 빌딩에서 민서의 옛 미화팀 동료였던 오수진은 속에서 끓어오르는 부식성 강한 질투를 숨길 수 없었다. 옛 동료가 대표 비서로 변신해 사장의 아파트에 사는 것을 보는 것은 그녀를 산처럼 부식시켰다. 걔는 항상 계산적이고 출세욕이 강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악의적인 소문을 듣고 싶어
하는 직원 누구에게나 도끼 어리게 속삭였다. 같이 일할 때부터 박민서는 남을 밟고 올라서려는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적들은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있었지만 이제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로 마침내 뭉친 민서와 서준은 그들이 함께 있을 때 그들 중 누구도 따로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무한히 더 강력하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터였다. 판교 그랜드 호텔의 연회장은 은은한 조명과 바카라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로 반짝였다. 넥스코어 테크가 개발한 혁신적인 신제품, 두꺼운 표면을 투과해 충전되는 무선 충전기의 공식 론칭 행사였고 지역의 모든 재계 엘리트들이 참석했다. 민서와 서준은 주빈석에 편안히 앉아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마치 첫사랑에 빠진 10대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서준이 비싼 부티크에서 사주겠다고 고집한 네이비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진정으로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한 커플이 슬그머니 다가와 그들 옆에 빈자리를 차지했을 때였다. 서준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민서는 그의 손가락이 샴페인 잔 주위에서 무의식적으로 수축하고 숨이 눈에 띄게 짧아지고 절제되는 것을 즉시 그리고 수정처럼 맑게 알아차렸다. 그녀는 자리에 앉은 커플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비싼 이탈리아 정장을 입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를 띤 남자와 서준이 동반자가 있는 것을 보고 충격과 분노를 거의 감추지 못하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금발 여자. 서준 씨, 자기, 여자가 꿀빠른 목소리로 말했다. 붉게 칠한 입술이 차가운 눈에는 전혀 닿지 않는 미소로 휘어졌다. 얼마 만이야. 그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마치 민서가 알던 빛과 에너지가 갑자기 빨려나가 꺼진 것처럼 살짝 움츠러들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민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짐작하며 가짜 순진함으로 물었다. 아, 그래서 이분이 그 유명한 새 비서? 윤채린이 경멸을 감춘 채 웃으며 계산적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민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흥미롭네. 최민혁은 스스로에게 레드 와인을 따랐다. 촛불에 비춰 액체를 검토한 후 연극적으로 한 모금 마셨다. 모든 사람이 진짜 와인을 감상할 줄 아는 건 아니지, 안 그런가? 그가 민서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하며 그녀가 그 계급적인 암시를 이해하지 못하기를 분명히 기대했다. 서준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턱 근육이 눈에 띄게 긴장되어 맥박치고 있었다. 민서는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 오래된 두려움이 이성을 이기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바로 그 초기 떨림을 완벽하게 보았다. 그녀는 그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기 전에 단호하게 행동했다. 단호하고 결연하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올려 소유욕 강하고 보호적으로 손가락을 얽었다. 윤채리는 그 친밀한 제스처를 목격하고 와인에 격렬하게 살에 들릴 뻔했다. 맞아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다. 도끼 어린 달콤함으로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이 누군가의 치료제가 되기 위해 태어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병이 되기 위해 태어나기도 하고요. 최민혁은 건조하고 불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 이서준. 그럼 소문이 진짜였군. 아직도 필사적으로 여자 좋아하는 척하는 거야? 그가 연극적인 동정심으로 민서를 쳐다보았다. 그는 커밍아웃한 게이야, 아가씨. 그냥 당신을 자신의 진짜 성적 취향을 숨기기 위한 대외적인 얼굴 마담으로 쓰고 있는 거라고. 민서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레드 와인 잔을 들어 그의 비싼 정장 위에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쏟아부었다. 짙은 액체가 이탈리아 원단을 돌이킬 수 없이 더럽혔다. 어머. 그녀는 완전히 서툰 척하며 순진하게 눈을 깜빡였다. 죄송해요. 제가 와인을 제대로 마실 줄 몰라서요. 최민혁은 감전이라도 된 듯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민서는 이미 일어서서 서준의 손을 단호하게 끌고 있었다. 우리 여기서 당장 나가요. 그녀가 그 커플에게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다. 이 오물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기 전에요. 서준은 저항하지 않고 즉시 그녀를 따랐다. 하지만 그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길고 긴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과거로부터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워졌음을 말없이 전달하는 시선이었다. 완전히 젖고 망가진 정장을 입은 최민혁은 그녀가 연회장을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민서의 팔을 붙잡았다. 내원 지금 누굴 건드리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이 싸구려... 그는 결코 모욕적인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서준이 모두를 놀라게 한 반사신경으로 먼저 행동했다. 민서는 그의 푸른 눈에서 무언가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전에 본 적 없는 결단력과 분노의 섬광이었다. 어떤 경고나 망설임도 없이 서준은 단호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전 파트너의 턱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주먹을 날렸다. 충격은 너무나 격렬하고 정확해서 최민혁은 말 그대로 뒤로 날아가 의자 2개를 넘어뜨리고 대리석 바닥에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연회장. 전체가 시간이 멈춘 듯 정지했다. 윤채린이 히스테릭하게 비명을 질렀다.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왔지만 서준은 이미 민서를 이끌고 빠르게 출구로 향하고 있었다. 누구도 내 여자에게 손대는 건 용납 못해.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떨림이 전혀 없는 단호하고 절제된 목소리였다. 마침내 호텔을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신선하고 향긋했으며 서준은 여전히 보호적으로 그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살면서 누구 때려본 적 한 번도 없죠. 민서가 갑작스러운 폭력에 여전히 반쯤 충격을 받은 채 물었다. 그는 마치 자신도 방금 한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듯 자신의 주먹을 살폈다. 단 한 배원도. 하지만 그럴 가치가 충분했어. 그러자 그 긴장된 밤에 처음으로 그는 미소 지었다. 넓고 진솔하며 해방감을 주는 미소였고 민서도 긴장되게 따라 웃었다. 안에서 정말 멋졌어요. 그녀는 감탄하며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어요. 최고의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가 길가에서 그녀에게 빠르고 강렬한 키스를 하며 말했다. 완전히 사랑해, 민서씨. 저도 사랑해요, 서준씨. 민서는 본능적으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았다. 그날 밤은 결코 복수나 폭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한 치유, 해방, 그리고 고통스러운 장을 영원히 닫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3개월 후 그들이 공식적으로 아파트에서 함께 살며 공간뿐만 아니라 미래의 꿈과 계획을 공유하게 되었을 때 민서는 42층의 익숙한 회의실에 들어서며 뱃속에서 강렬한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느꼈다. 마호가니 테이블은 신선한 붉은 장미 꽃잎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 서준은 파노라마 창문 앞에 그녀에게 등을 보인 채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을 때 그의 푸른 눈은 감정으로 눈에 띄게 젖어 있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부드럽고 연약했다. 민서는 무한한 애정으로 미소 지었다. 물론 기억하죠. 제가 서툴게 당신 무릎에 넘어졌고 당신은 놀라서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잖아요. 그는 낮게 웃었지만 이내 표정이 완전히 진지하고 엄숙해졌다. 그는 향기로운 꽃잎들 사이에서 우아하게 무릎을 꿇고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다. 단순하지만 완벽한 약혼 반지였다. 그 순간에는 전혀 몰랐지만 그가 마른 침을 삼키며 시작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나를 감정적인 죽음에서 구하고 있었어. 당신은 내 인생의 파괴자이자 재건축가처럼 허리케인처럼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가 망가뜨리고 상처 입혔던 모든 것을 고치고 치유했어. 민서는 뜨거운 눈물이 눈가에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당신의 모든 접촉은 기적의 약이었어. 당신의 모든 웃음은 치유의 단계였지. 당신과 함께한 모든 날은 내가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삶을 향한 발걸음이었어. 그가 살짝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어 올렸다. 나는 모든 것보다, 내 규칙보다, 내 두려움보다, 내 자신의 삶보다 더 당신을 사랑해. 박민서 씨,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녀는 말로 대답할 수 없었다. 세 걸음의 방을 가로질러 꽃집들 사이에서 그와 함께 무릎을 꿇고 가슴속에 간직했던 모든 힘과 열정으로 그에게 키스했다. 마침내 숨을 쉬기 위해 헤어졌을 때 그녀의 행복의 눈물이 그의 얼굴을 완전히 적시고 있었다. 그것도 네라는 뜻인가? 그가 젖은 키스 사이에서 긴장되게 웃으며 물었다. 드디어 내 사랑. 그녀가 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대답했다. 시간 문제였다는 뜻이에요. 평생을 위한 네예요. 그리고 그가 그녀의 약지에 조심스럽게 반지를 끼워주었을 때 떨림도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다. 오직 순수하고 진실하며 영원한 사랑만이 있었다. 결혼식 날, 아침은 마치 하늘과 자연 전체가 그 특별한 순간을 축복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맑고 고요했다. 판교 근교의 역사적인 농장 정원은 섬세하고 세련되게 장식되었지만 특별한 손길이 더해져 있었다. 꽃들은 모두 이천에 있는 민서 부모님의 농장에서 온 것이었다. 서준이 특별히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제 공식적인 신부,
들러리가 된 마리는 민서가 섬세한 프랑스 레이스 베일을 쓰는 것을 도왔다. 이 우정의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는 건 처음 봐. 내 친구, 언니이자 두 번째 들러리인 민지는 신부의 머리에 꽃을 꽂아주었다. 서준을 더 잘 알게 되고 그가 부모님을 재정적으로 도와 농장을 파산해서 구해준 것을 본 후 그녀는 그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었다. 내 남편에 대해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할게. 그녀가 민서에게 속삭였다. 그가 농장의 재배 활성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아빠는 감동해서 우셨어. 마침내 내 진짜 집을 찾았기 때문이야. 민서는 오래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농장 반대편에서 민서의 아버지인 박 사장님과 어머니는 자부심을 감추지 못했다. 작은 시골 농장은 서준이 제공한 투자와 기술 지도 덕분에 번창하는 사업으로 변모했다. 내 딸이 이렇게 좋은 사람과 결혼할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는 우리 땅뿐만 아니라 우리 민서를 구했어. 박 사장님이 동의했다. 농장 반대편에서 서준은 긴장과 감정으로 살짝 떨리는 손으로 실크 넥타이를 매만졌다. 그의 아버지, 이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네가 그녀의 가족을 돕는 것을 보니 네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확신이 더욱 드는구나. 민서를 더 잘 알게 된 후 자신이 완전히 오해했다고 겸손하게 인정한 한은숙 여사조차 남편에게 고백했다. 그 애는 정말 다른 애들과는 달라요, 여보. 저 아가씨는 우리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전통적인 결혼 행진곡이 부드럽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민서가 마침내 수백 년 된 나무들 사이에 만들어진 임시 통로 끝에 나타나 소박한 제단을 향해 흰 카펫 위를 천천히 걸어갈 때 모든 하객이 정중하게 일어섰다. 눈에 띄게 눈물을 글썽이며 감격한 그녀의 아버지는 무한한 자부심으로 그녀를 행복의 이유가 된 남자에게로 이끌었다. 서준의 눈은 흘리지 않은 기쁨의 눈물로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그의 옆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도록 작게 속삭였다. 정말 눈부시게 아름다워. 두 분은 이 신성한 서약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례가 엄숙한 목소리로 물었다. 결혼 서약은 감정에 벅찬 목소리로 그러나 감정에 대한 확신으로 단단하게 낭독되었다. 각 단어는 꽃이 만발한 정원뿐만 아니라 그 마법 같은 순간을 목격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깊이 울려 퍼졌다. 무조건적인 사랑, 힘든 날에 서로를 지지하고 함께 웃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함께할 길을 걷겠다는 진심 어린 맹세였다. 네, 서약합니다. 서준이 순수한 감정에 완전히 벅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 서약합니다. 민서가 행복의 눈물 사이로 미소 지으며 반복했다. 이제 신랑 신부는 부부로서 키스하십시오. 주례가 만족스럽게 선언했다. 키스는 부드럽고 약속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박수갈채를 보냈다. 하지만 민서와 서준에게 그 완벽한 순간에는 온 우주에 오직 그들 둘만이 존재했다. 결혼 8개월 후 멋진 소식이 커플에 이미 완벽하게 다채로운 행복의 그림에 더욱 생생한 색을 더했다. 민서가 임신했다. 정말 확실해? 서준이 감정으로 눈에 띄게 떨리는 손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들고 물었다. 완벽하게 확실해? 그녀는 남편의 얼굴에 퍼지는 순수한 황홀경의 표정을 보며 웃었다. 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그들의 새 집의 넓은 주방을 돌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그가 그녀의 향기로운 머리카락에 대고 중얼거렸다. 나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그녀는 단지 위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진정한 집, 진짜 가족, 견고하고 유망한 미래를 찾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며 대답했다. 넥스코어테크는 완전히 새롭게 단장된 경영 아래 훌륭하게 번창했다. 행사에서의 공개적인 스캔들 이후 최민혁 이사는 최종적으로 동업관계에서 배제되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시스템의 중요 파일을 파괴하려다 발각된 오수진은 즉시 정당 해고되었다. 서준은 회사에 새로운 부서를 만들었다. 넥스코어테크 에그로. 소규모 농민을 위한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였다.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바로 이천에 있는 민서 부모님의 농장에서 시행되어 그곳을 스마트 농업의 모델 농장으로 탈바꿈시켰다. 자동 관계 시스템, 앱으로 제어되는 기후 조절 온실, 인터넷에 연결된 토양 습도 센서 등 모든 것이 회사 자금으로 지원되었고 혁신의 실험실 역할을 했다. 파산 직전이었던 농장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장 중 하나가 되었다.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해서 딴 사람 같아. 민지가 언니를 방문할 때마다 말했다. 그리고 엄마는 사위 칭찬을 멈추질 않아. 올바른 사람들은 남아서 전문적으로 성장했다. 잘못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리고 이처럼 진정한 사랑과 깊은 트라우마 극복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비범한 결합에서 믿음, 새로워진 희망, 그리고 결코 가볍거나 일시적이라고 불릴 수 없는 감정이라는 깨지지 않는 기반 위에 세워진 아름답고 견고한 가족이 태어났다. 왜냐하면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 우연한 첫눈에 반한 순간부터 두 인생을 영원히 완전히 바꿔놓은 그 작은 발부리에 걸려 넘어짐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신의 손에 의해 세심하게 그려진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넥스코어테크의 인사총괄, 이사가 된 박민서는 7개월 된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자신의 사무실, 파노라마 창밖을 생각에 잠겨 바라보고 있었다. 서준이 조용히 들어와 무한한 애정으로 그녀를 뒤에서 감싸 안았다. 무슨 생각해? 내 인생의 사랑? 그가 그녀의 목에 키스하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떻게 단순한 서투른 발부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영원히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서요. 내 인생 최고의 발부리였지. 그가 웃으며 둥근 배 위에 놓인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큰 손을 얹었다. 우리 딸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 찬 가족에게서 태어날 거야. 딸이라는 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사랑에 빠진 아빠의 순수한 직감이지. 그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엄마처럼 아주 예쁠 거야. 민서는 그의 품 안에서 완전히 돌아 한때 모두가 게이라고 오해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항상 잠들어 있던 사랑을 깨워줄 올바른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남자를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았다. 영원히 사랑해요, 이서준 씨. 영원히. 그리고 하루 더. 그가 함께할 평생의 행복의 약속을 열정적인 키스로 봉인하며 대답했다. 밖에서 판교는 자연스럽고 빠른 리듬으로 움직였지만 그 사무실 안, 그 보호적인 포옹 안에서 시간은 완전히 멈춘 것 같았다. 민지가 언제나처럼 노크 없이 들어와 낭만적인 순간을 방해했다. 타이밍 끔찍해서 미안한데 이거 봐야 해. 그녀는 태블릿을 들고 기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경제주간지에서 넥스코어테크 에그로에 대한 기사를 쓰고 싶대. 두 사람 전국적인 성공 사례가 됐어. 민서가 웃었다. 내 동생은 언제나 보호적인 만큼이나 불편하게 군다니까. 누군가는 너희 둘을 돌봐야지. 민지가 쏘아붙였지만 애정 어린 미소를 띠고 있었다. 참, 아빠가 새 온실이 벌써 예상보다 2배나 많이 생산하고 있다고 전해달래. 첫 손녀딸 이름을 오로라라고 짓고 싶어 하셔. 너희가 우리 가족에게 가져다 준 것, 새벽빛을 기리기 위해서. 서준과 민서는 감동적인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사랑뿐만 아니라 진정하고 완전하며 불완전하면서도 동시에 완벽한 가족을 찾았다. 5년 후 화창한 토요일 아침, 어린 이오로라는 이천의 농장 정원을 맨발로 뛰어다녔다. 그녀의 갈색 곱슬머리는 꽃들 사이에서 나비를 쫓는 동안 바람에 흩날렸다. 아빠, 아빠. 그녀가 아이의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거 보러 와요. 서준은 검토하던 보고서를 내려놓고 딸의 뒤를 쫓아갔다. 그녀가 자동화된 온실을 향해 그의 손을 끌고 갈 때 그는 웃었다. 민서는 베란다에서 바라보며 이미 둥글게 부푼 2번째 임신 중인 폐에 한 손을 얹고 있었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러 온 마리가 친구 옆에 앉았다. 누가 알았겠어? 응. 사무실 청소하던 애가 이제 국내 굴지의 IT 기업 인사팀을 이끌고 아무도 만질 수 없었던 트라우마 CEO는 이제 딸이랑 잔디밭에서 뒹굴고 민서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었다.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뭘 배웠는지 알아 말이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 발부리, 넘어짐, 모든 걸 바꾸는 사고 같은 거. 그리고 가장 부서진 사람들이라도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거. 마리가 친구의 손을 꼭 잡으며 덧붙였다. 정원 저편에서 서준은 오로라가 나비를 가리키는 동안 그녀를 어깨에 태우고 있었다. 그는 한때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공황의 흔적을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더 이상 떨림도 두려움도 약도 없었다. 오직 사랑만이 있었다. 치유한 사랑, 해방시킨 사랑, 변화시킨 사랑. 엄마. 오로라가 멀리서 외쳤다. 엄마랑 아빠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 또 해줘. 민서는 웃으며 입가에 손을 모아 소리쳐 답했다. 아주 특별한 발부리에 대한 이야기란다. 내 사랑. 세상에서 제일 멋진 발부리.
서준이 딸을 어깨에 태우고 돌면서 그녀가 깔깔 웃는 동안 덧붙였다. 그리고 그렇게 그 완벽한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기술과 사랑으로 재배된 꽃들, 함께 만든 가족, 그리고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꿈들에 둘러싸여 민서와 서준은 마침내 모든 것 중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했다. 진정한 사랑은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저 현실적이고 두려움에 맞설 만큼 용감하고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만큼 강하고 하루하루 성장할 만큼 인내심이 있으면 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아주 가끔은 가장 행복한 결말이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시작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회의실에서의 어색한 발불이, 쏟아진 커피 한 잔, 두 사람이 함께 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변하는 순수한 우연의 순간으로. 코멘타리엇 피나이 에스티로 유튜브. 자, 좋은 이야기에 푹 빠진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죠. 서준과 민서의 이야기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증거예요. 트라우마에 갇혀 자신만의 두려움의 감옥에 살던 한 남자가 가장 뜻밖의 접촉에서 치유를 찾았죠. 그리고 소박함과 용기로 똘똘 뭉친 한 여자는 비밀스러운 CEO의 장벽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판단하지 않고 편견이 없으며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준 여정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가장 심장이 두근거렸나요? 민서가 의도치 않게 서준의 무릎에 앉아 모든 것을 바꿔놓은 그 순간? 아니면 회사 전체의 가장 큰 금기를 깨고 모든 임원들 앞에서 그의 등에 손을 댄 그녀의 용기? 혹은 서준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그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자가 되어 주먹을 날렸던 그 장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이 치유와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아무도 영원히 망가져 있지 않으며 올바른 사람이 우리의 최고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널리 퍼뜨려요. 그리고 물론 다음 영상 주제 제안도 잊지 마세요. 큰 포옹 보내며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다음에도 우리는 지키고 존중하고 치유하는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변화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거예요.